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모두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주말이 시작되었는데요.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기업을 퇴사하고 뼈저리게 후회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대기업에 입사하고 계속 잘 다니고 연차와 경력을 꾸준히 쌓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걸 생각을 해보면 왜 사람들은 어려운 대기업을 들어가고 퇴사를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성공의 상징입니다.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접어든 이후 저도 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것은 성공한 게 맞고요. 연봉, 복지나 안정성이나 사회적 인식 어느 하나 빠지지 않죠. 하지만 동시에 철밥통 안에서의 고통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있고 극심한 야근이나 상명하복 문화와 무한한 성과 압박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한 번뿐인데 여기서 내 청춘을 다 태워야 하나 고민을 하고 퇴사를 선택을 하고, 또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받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넓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견딜 바에는 그냥 좀 여유롭게 일하고 그러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인간은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 같지만 막상 나에게 다가온 어려움과 고통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요. 비합리적인 선택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퇴사 순간에는 자유와 새로운 가능성이나 창업이나 이직이나 자기 개발 같은 꿈이 눈앞에 펼쳐진 듯이 보이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수는 현실의 무게 앞에 후회하게 되죠. 사실 대기업 퇴사뿐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던 그게 잘 되던 못 되던 후회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면, 특히 대기업을 떠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프리랜서나 자영업의 세계로 뛰어든 사람들은 체감하는 차이가 더욱 클 수밖에 없겠죠. 잃은 게 많으니까요. 일단 퇴사 후에 대기업이 주는 특권을 퇴사 후에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물론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을 퇴사 후에는 받을 수 없다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그 혜택이 없어지는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 그 영향은 더 커지게 됩니다. 퇴사 후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대기업이 나에게 주는 혜택과 안정인데요. 일단 대기업 초봉은 이미 중소기업 평균 연봉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가 쌓이면 억대 연봉도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됩니다. 퇴사 전에는 이 연봉이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막상 나와서 어떤 일을 하던 사업을 하던 프리랜서를 하던 그 연봉을 벌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 그동안 알게 모르게 받았던 복지 혜택은 모두 내 돈으로 나가야 하는 걸 생각해보면 사내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나 자녀 학자금이나 휴양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호회 활동 지원 같은 거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또 퇴사 후에 소중함을 느끼게 되죠. 작은 회사에 가면 연차 사용도 눈치 보이고요. 복지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월급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부가적인 혜택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월급 이상의 수익이 또 사라지는 것과 같죠. 사실 또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제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명함에 대기업 로고가 새겨져 있을 때 느껴지는 사회적 지위는 생각보다 큽니다. 퇴사 후에 자기소개에서 어디 다니세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기업이라는 네 글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퇴사자들이 대기업을 퇴사하고 후회하는 이유는 그 이후 직면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하기 때문인데요. 대기업을 그만두면 경력은 남아있지만 다른 대기업은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과거의 연봉 수준을 맞춰주기 어렵고, 또 스타트업에서는 경험이 과거의 방식이라 맞지 않을 수가 있죠. 또 그렇다고 퇴사 후 가장 많이 시도하는 것이 창업인데, 통계적으로 자영업의 70% 이상은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대기업 출신이라고 해서 창업 성공률이 높지 않은 거죠. 오히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배운 경영 지식이 현실의 시장과 맞지 않아서 큰 좌절을 겪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대기업의 고연봉을 기준으로 소비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퇴사 후 수입이 급감하면서 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가계대출이나 자녀교육비나 주택대출이 한꺼번에 부담으로 다가오죠. 결국 다시 안정된 직장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미 시장은 차갑게 변해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벽에 맞닥뜨리면서 퇴사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이제 같이 입사했던 동기와의 격차를 느낄 때인데요. 남아있는 동기는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는데 자신은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집니다. 명절이나 동창 모임에는 대기업에 다닌다는 말은 사회적 인정으로 이어지는데,
그 무게가 사라졌을 때 공허함은 예상보다 또 큽니다. 퇴사 당시의 불만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안정적으로 받던 연봉과 복지 혜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20대 퇴사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의 퇴사 사유는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무궁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퇴사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사회 경험이 부족해 현실의 벽을 더 빨리 실감하게 되는데 결국 다시 취업 시장에 어쩔 수 없이 뛰어들지만 대기업 경력을 살리기는 어렵고 빠른 퇴사로 다른 직장에서 그걸 경력으로 또 인정을 해주지 않죠. 또 30대 퇴사자들은 성과 압박과 워라밸 문제로 퇴사를 하는데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자녀 교육도 주택 대출이나 노후 준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시기라서 후회가 극심해지고요. 지금까지 뭔가 자의적인 퇴사였다면 40대 이후부터는 타의적으로 반강제적 퇴사를 하게 되는데 조직 내에서 승진 체제나 조직 내에서 승진이 정체되고 구조조정 압박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든 중장년층을 받아줄 곳이 거의 없죠. 또 창업에 도전을 하지만 실패하면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 대기업에 들어갔다면 거기서 정년까지 혹은 밀려 나올 때까지 계속 있으면 사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보고 나중에 나와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비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퇴사자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대기업이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배우는 또 다른 학교라는 점인데요. 프로젝트 관리 체계나 네트워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뻗어나갈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과 트렌드 협업과 리더십 경험 등 밖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경험치가 쌓이고 또 그게 많이 쌓였을 때 분명히 큰 자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은 사실상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퇴사 후 다른 환경에서는 이런 기회를 얻기가 어렵죠. 결국 대기업에서 오래 버티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을 놓쳤다는 후회도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단은 퇴사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요즘 일자리가 정말 씨가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 불만에 집중하지 말고 항상 퇴사 당시의 감정은 이제 지금의 고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장기적 안정성과 가치를 과소평가하고요. 또 당장 퇴사하기 전에는 뭔가 바로 이상향에 도달할 것 같은 자신감이 있고 퇴사 전에는 내가 나가면 잘 될 거라는 환상이 강하게 되는데 실상 실제 세계는 기대만큼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퇴사를 해도 되는 상황이 있다면 뭐 충분한 자산을 축적한 후에 퇴사한 사람이나 확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한 사람 그리고 명확한 뭐 비전이 있거나 실행 계획을 세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만족스러운 퇴사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퇴사는 도망이 아니라 전략적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대기업 퇴사 후 후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퇴사는 순간의 해방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선택이 되는 거고 준비 없는 퇴사는 단순한 도망이라고 생각하고 그 끝에는 후회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의 불만이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 나는 대기업을 떠난 후 어떤 경로로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5년, 10년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퇴사는 뼈저린 후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한 만큼 만약 다음 주 월요일에 사직서를 들고 갈 생각이라면 다시 한번 재고하는 차원에서 아주 유익한 영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